안녕하세요. 수익만식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다시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호재와 악재에 민감하실 텐데요. 코로나라는 이슈가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까 또 이래저래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다가오는 시장 한 주 크게 봐드릴 예정인데요. 오늘도 2시간 생방송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강의 시간, 또 뿐만 아니라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문자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위한 문자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2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단타승부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단타승부사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아마 코스피가 많이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가지고 계신 포트 움직임들이 조금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를 지금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우려감도 어느 정도 작용할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준비한 이런 종목군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에 대한 반사이익이 받을 종목으로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신다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 이 다음 주에 투자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투자 포인트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방송을 또 출연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연초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20년이 경자년의 해고, 바로 쥐가 이 재물을 이렇게 모아오는 동물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재물을 조금씩 축적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많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올해 주식시장이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더욱더 더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전략과 종목들 오늘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뒤에 집중을 해보시면서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과 함께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 매수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호재와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자, 특히 코스피 지수가 4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활발한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코스피가 아무래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2,550선을 돌파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코스피의 지금 흐름, 차트상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으로만 보게 된다면 이 상승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겠지만 이 서서히 화요일에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한번 떨어졌었고 그리고 목요일에도 올라가는 과정에 하락폭은 좀 적용을 했다. 이 전일자만 보더라도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패턴을 좀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종목군들이 우상향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변동성이 사실상 조금씩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연고점을 이제 화요일부터 조금씩 갱신하면서 우상향 쪽으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여러분들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한번 코스닥 차트 흐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여러분들 일봉부터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자 보신다면 일봉에는 이 지난 수요일부터 강력한 흐름을 좀 보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수목금 굉장히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많이 상승 흐름을 보였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습니다. 분봉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눈여겨보더라도 충분히 우상향 쪽으로 많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제약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12월 25일 이전 코로나19의 백신 임상에 대한 3상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의 다음 주의 흐름 또한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이 특정 질환 관심주로 언급을 해드릴 테니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여러 가지 호재로 상승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300명대로 다시 늘기도 했었고 또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뭔가 좀 시장이 많이 하락하진 않을까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1.5단계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2단계를 좀 격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려감 때문에 계속 우리도 어디 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오른다라고 판단 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2단계 격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종목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여쭤봤고요. 또 이어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도 한 주간의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참 재밌게도 시장이 주 초반하고 주 후반이 약간의 조금 이 상황이 변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 정말 이 게임 체인저가 외국인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2020년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약 9월 달까지는 거의 대부분들 개인 투자자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0월 달부터는 뭐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뭐 서로 이제 공방을 보이다가 11월 달 들면서 상당히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유가도 그렇고 환율적인 측면으로도 외국인들이 좀 더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번 주도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수급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잠깐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 거래소 위주로 일단은 1조 정도 이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주 초반에는 거의 코스피 위주, 경기 민감주 위주로 주식시장이 좀 움직이는 반면에 주 후반에 코스닥으로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 초반에는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다면 주 후반에는 성장주 중심으로 좀 포지션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쪽에서 움직이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쪽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주식시장에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실 지난 3월 달을 생각해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급증을 하면서 사실 주식시장이 정말 안 좋았고 거의 9월 달까지도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팔아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말 4일 연속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확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도 불구하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개발 가능성과 더불어 가지고 또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주식시장이 좀 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내년까지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앞으로도 계속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고객 예탁금까지도 65조 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점점 더 외국인들 투자자 플러스 개인 예탁금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앞으로도 더더욱더 증시에 유입되는 돈들이 많을 것이고 내년에 더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 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개인 투자자도 이렇게 좀 공격적인 투자가 유효한 건지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 단기간적으로는 사실 좀 변동성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년 시장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주식을 좀 더 사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내년까지 코스피 2,800포인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 변동성만 잘 버텨내시면서 충분히 주식을, 또 주식시장이 잠깐이라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또 내지는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은 다소 있겠지만 앞으로의 시장 흐름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었는지 특징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일단 온라인 교육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상승 흐름을 타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주간에 특징적으로 알려드릴 종목은 바로 YBM넷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온라인 사업, 온라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이 400명도 또 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세가 거세지면서 이제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가 이 대구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는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계속 너무 빠른 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된다면 2주간으로 설정한 1.5단계가 지나지 않더라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무래도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된다면 충분하게 우리도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이 좀 가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반사이익을 받을 종목군들이 충분히 더 있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2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실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12월 3일 일주일 전이면은 바로 다음 주거든요. 이때부터 어느 정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상황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격 수업을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YBM넷이 어느 정도 이번 주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차트 흐름상 보신다면 이 YBM넷은 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들 금요일까지 시청하신 분들 보시면은 충분하게 한 20%가량 올랐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전일자 8월 달 재확산에 대한 모습에서 한번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요 구간까지 한 절반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이 YBM넷이 어느 정도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눌렸다가 재상승할 수 있는 이 구간이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보신다면 이 다음 주에도 이 종목을 단기 트레이닝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이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저도 이 YBM넷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직 상승 흐름이 좀 덜 나온 종목을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요즘에 다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단기적 관점으로는 교육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었던 종목군들이 바로 치료제에 관한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신일제약이나 경동제약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렸었고 이 치료제에 대한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고 크게 부각했었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교육 관련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12월 3일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이 수업에 대해서 또 한 번 부각이 될 수 있는 모습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 살펴보았고요. 또 이어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IT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를 좀 기다리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라노스 하면은 사실 IT 섹터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특징주는 유진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이 방송 연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또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히 상승세가 좀 좋습니다. 다른 장비주들도 워낙 많지만 이 유진테크를 좀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번 주 월요일 날 바로 실적 시즌이 끝났는데 이번 주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3분기 전체 종목들 중에서 글쎄요. 중소형주들은 대부분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이 유진테크라는 기업은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939% 정도 증가를 하면서 어마무시한 실적을 뽑아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글쎄요, 디램도 사실 현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고정 가격도 별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3, 4분기 때 디램 내지는 낸드 쪽의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주의 실적이 이 정도로 나왔다라면 정말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나왔으면 내년 실적은 더더욱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년이 바로 반도체 디램 빅사이클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국제 재료 협회에서도 내년 2021년은 반도체의 사상 최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년에 이 장비주의 투자가 6조 원 정도 올해 대비 더 증가를 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반도체 장비주의 실적이 더더욱 더 증가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일단은 직전 2020년 7월 30일 구간 바로 이때가 일단 사상 최대 신고가 구간인데 바로 이제 어제 종가가 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비싸다. 이미 많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겁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결국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더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보다도 더더욱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유진테크를 바로미터로 삼으셔가지고 다른 반도체 장비주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장비주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또 신규 매수 관점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 종목 지금 저는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작년 이맘때쯤에도 많은 투자분들이 사실 우리 머니투데이에 종목 상담 보내실 때도 반도체 고점 아니냐라고 질문 주셨던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출연했을 때 반도체 고점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왜?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 수출이 제일 잘 됩니다, 여러분들. 매달 관세청에서 발표 나오는 자료들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수출이 늘어나는 품목이 없을 정도고 15대 품목 중에서도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품목인 만큼 앞으로도 이 사상 최대 주가는 더더욱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매수해야 되는지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주,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뭐 온라인 관련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저도 한번 질문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만약에 지금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그쵸. 안 하셔가지고 만약에 초등학교 다니는 뭐 아이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1.5단계, 2단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네. 학교를 보내시겠어요? 아니면은 안 보내시겠어요?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예, 걱정이 저도 되니까. 아무래도 우려감이 있어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초점을 여러분들 일단 1.5단계에서 2단계를 격상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학부모 분들이 아마 학교에 보내기에는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한번 이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군들이 이 다음 주에는 힘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오늘 처음 알려드릴 관심 종목은 바로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교육 산업 내에서 에듀테크 산업을 뭐 계속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초, 중등 학생 위주의 스마트 러닝을 뭐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스마트 러닝이란 사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뭐 이북 같은 이 단말기로 스마트 디바이스와 이러닝 신기술을 융합한 개념으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 학습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의 연령이나 대상의 특정한 뭐 영역을 국한되지 않고 사용자 중심의 컨텐츠와 서비스가 제공되어 학습자 개인 특성에 맞춘 창의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 본인의 적합한 선택적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어서 교육의 몰입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 2단계가 격상될 시 이 바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이 스마트 러닝을 진행을 하는 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곽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2025년부터 이 유치원과 이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제가 알려드리는 이 아이스크림 에듀와 같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조금씩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요 차트 흐름 본다면은 네 앞쪽에 여러분들 8월 달 이 재확산 코로나19에 대해서 재확산이 됐을 때 차트 흐름이 나왔었던 걸 여러분들 두 눈으로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바닥을 많이 다졌죠. 예, 바닥을 많이 다지고 이번 주 화요일 날 한번 눌렸고 수요일부터 강했었던 모습을 띠면서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본다면은 여러분들 9,920원 요 구간 안에서 포진되어 있는데 요 앞쪽에 8월 달에 올랐었던 것보단 한 절반의 정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주에는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이 전일자 10% 정도 올랐을 때 1,500원 선까지는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한 1,500원 선까지는 한 10% 구간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9,400원 제시해드리면서 전략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에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온라인 교육 관련주인데요. 코로나 치료제도 곧 출시될 분위기인데 그럼 온라인 관련주들은 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은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저는 기대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를 직접적으로 오프라인 교육하는 거에 대한 제약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부각이 되어 있는 이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이 교육주에 대한 흐름도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월 3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뭐 방역이라든 아니면은 이 수험생에 대한 컨디션을 12월 3일에 맞춰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서 컨디션을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포인트 잘 잡으시면서 다음 주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 바로 아이스크림 에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9,4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관심주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약간 이제 좀 길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온 IT 섹터 중에 바로 디스플레이 관련주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은 만큼 디스플레이 업황도 생각보다는 조금 좋습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전자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대형 TV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 바이오시스가 바로 이제 LED 칩을 만듭니다. 근데 이 LED 칩 중에서 모든 파장을 만들 수 있는 LED 칩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피어 그룹 중에서도 역시나 마켓 이 시장 점유율이 5위 정도 되는 업체인 만큼 경쟁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중국 시장을 보더라도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서 많은 사람들의 보조금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삭감을 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업계의 보조금도 삭감을 약 70%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들 사실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또 자본력도 튼튼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이런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어쨌든 삼성이 최근에 미니 LED TV를 또 출시를 한다라는 발표를 한 만큼 앞으로 이런 미니 LED TV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서울 바이오시스의 LED 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 또 많이 또 보건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이 LED 칩이 UV 또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뭐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뭐 청정기,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들어가면서 또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LED 칩을 또 개발하는 만큼 앞으로 이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매출이 135%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3월달 이후에 주가가 좀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측면을 보였는데, 보통 이런 뭐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 보통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이 좀 나왔고 이미 조정 이후에 추세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가 어제 금요일 날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매물대가 많은 만큼 상승했다가 저항 맞고 눌리고 상승했다가 저항 맞고 밀리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중장기로 보셔도 되지만 제가 좀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는 2만 원 구간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추세 이 지지 구간인 16,3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좀 잡고 가시면서 단기 목표가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추후에 제가 또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부품 관련주 서울 바이오시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장비 부품 회사인데 차라리 전방 산업인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건 어떨지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 좋죠. 좋은데 일단은 가격 사실 이 등락폭이 아무래도 대형주는 조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사실 코스닥 중소형주 매매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 너무 대형주도 아니고 절충을 해서 갖고 온 종목인 만큼 아마 앞으로 가격 탄력폭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종목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17,5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3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 그 관심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두 번째 종목도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게 된다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종목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바로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이제 성인까지 이르는 폭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출판, 교육 출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능률은 유아 교육 전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대면 유아 영어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강사를 파견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유치원 또는 가정에 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영유아를 아무래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면은 이 집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공부에 대한 공부로서 이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한번 이 기대감으로써 주가에 대한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는 종목이 이 바로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앞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 또한 이 8월 달에 크게 올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재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크게 올랐었던 종목인데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나서 한 번 더 지금도 상승 여력을 좀 보이려고 이제 추세가 우상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한번 눌렸다가 금요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보시면은 이 8월 달에 올랐었던 요 구간보다는 충분하게 아직도 밑에서 조금 포진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이 우상향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 기대가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400원까지는 한번 올라면서 여러분들 목표가를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00원 상황 보시면서 손절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를 이번 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메가MD가 온라인 교육 관련주 중에 대장주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왕 매수하는 거 더 인지도가 있는 이 종목을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YBM넷 얘기해드리고 이 메가MD를 약간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설명할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먼저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전달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YBM넷, 메가MD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대장주로서 올라가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었던 종목보다는 이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부터 시세가 조금씩 나오는 종목, 한번 오를 때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알려드릴 테니까 YBM넷, 메가MD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스크림 에듀나 그리고 애니능률 또한 이제 흐름이 시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다음 주에 꼭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로 애니능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9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마지막 관심주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앞에 서울 바이오시스는 조금 중기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짧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컬러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중국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입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세대 중국주라고 한다면 뭐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또 상패를 냈기 때문에 중국주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꺼려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중국주를 준비해온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저 또한 역시나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들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이죠. 근데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실적도 사실 또 괜찮은 종목이고 중국 시장 내에서 화장품 이 색조 원료에 대해서 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제 색조 원료라고 한다면 바로 여성분들 이렇게 얼굴에 바르실 때 바로 펄입니다. 펄.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역시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테마주에 대해서는 또 많이 걱정을 하실까봐 시장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자, 관세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화장품 이 쪽에서 수출이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기초 화장품하고 색조 화장품 쪽에서 이 생각보다는 수출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대부분들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정도가 될 것이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색조 화장품 쪽에서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색조 화장품 쪽에 대한 마켓이 생각보다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컬러레이가 이 색조 화장품 쪽에서는 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1위이자 중국 이 티몰이라든지 징동에 이 유통을 하고 있는 만큼 최근 관군제 쪽에서도 역시나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관군제 쪽의 매출이 작년에 44조가 나온 반면에 올해 65조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더욱더 매출이 이번에 더 잘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종목을 제가 준비해온 이유는 최근에 35% 정도 급등한 우리기술 투자하고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시면서 우리기술 투자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가 최근에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코인 시장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주가가 또 최근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등을 하면서도 역시나 고점에서 고가놀이를 하면서 바로 쌍바닥 패턴을 또 만들었었죠.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이 추세 깃발형 패턴을 만들었다가 이 깃발형 패턴을 돌파를 하면서 바로 이틀 만에, 2거래일 만에 약 35%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고객 예탁금이 많다 보니까 정말 올라갔던 종목이 또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조금 더 이 바로 컬러레이라는 종목의 차트에 대입을 해보면 역시나 해당 종목 역시 지금 고가놀이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 W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또 주가가 만들어졌다라면은 앞전에 추세 저항대를 돌파를 한다면 아마 우리기술 투자처럼 뒤에 또 양봉이 한번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또 더구나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또 방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반영된다면 국내 화장품 관련주보다는 아무래도 중국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종목을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앞전에 추세 저항 때 2,7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주가가 상승한다면 3,000원까지 목표 주가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일봉상 20선이 깨지게 되면 빠르게 도망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2,35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가격 전략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 관점으로 대응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컬러레이입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2,54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35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라노스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미래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서 큰 수익을 내주시는 전문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시장에서 어떤 걸 또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사실 최근에 백신하고 치료제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점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용화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유통이 되려면 내년 이맘때쯤이나 사실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른 실물 경제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내년이 결국 올해 대비해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결국 경제 회복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주식시장이 더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이 어느 시장을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흥국, 바로 한국에 대해서 더더욱더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매수를 할 때 가장 먼저 매수를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만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그 피어 그룹들 내지는 그 밑에 중소형 밸류체인 회사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내년 시장에 더더욱더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다음 방송에 또 나오니까요. 거기에 또 강의를 또 할 테니까 강의에 집중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30분 오늘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2021년 대세 상승이 예상되는 그 종목과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3시 30분 오늘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단타승부사님, 대정화금이고요. 비중 50%, 매수가는 42,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12,900원에 30% 상담 부탁드립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단타승부사님, 대정화금 도와주시죠. 네, 대정화금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 아마 요 근래에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아마 이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시다가 나오질 못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목요일에 한번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었고 계속 덱사메타손에 관한 이 원료에 대한 이슈가 좀 붙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대정화금이 덱사메타손과 연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관련주로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 주에도 한번 조금씩은 부각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만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42,000원 선에서는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유 잘 하시고 타이트하게 보셔가지고 손절을 빨리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내려오는 거 보시고 한 37,000원에서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반등하시는 거 보고 익절로 나오시든 이렇게 생각을 좀 꾸려 나가시면서 매매 전략 꾸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사실 아까 컬러레이를 제시는 했는데 중국주를 제시한 이유는 국내 상장 기업들의 상황이 옛날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바로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중국인들의 소비력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이 수요가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 중국인들이 거의 내수 제품을 사지 한국용 제품을 그렇게 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이 수출이 생각보다는 미미하고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정도가 경쟁력은 있겠지만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은 너무나 경쟁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가 아무래도 이제 비비크림이라든지 톤업 크림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간 영업이익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면서 2020년에는 최근 4년 동안의 최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2021년에는 조금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늘어나겠지만 2019년보다도 못하고 2018년보다도 더더욱더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당 종목의 주가가 지금 신저가에서 저가놀이로 지금 좀 갇혀있는 장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중기적인 투자로 하기에는 조금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해당 종목이 좀 반등 나오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14,000원까지는 좀 반등 나올 거라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14,000원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손절가는 12,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이쯤 되면은 다음 주 전략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아까 메가MD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잘 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메가MD라는 종목 또한 차트상 흐름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 저 또 앞쪽에 이렇게 움직였었던 흐름이 있고 제가 YBM 내다고 이 메가MD가 굉장히 흐름이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MD도 다음 주에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가MD 또한 여러분들 꼭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관심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메가MD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전에 올라갔었던 이런 흐름의 거의 절반 정도 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강한 장세 속 요 가운데는 꼭 변동성이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는 이제 온라인 교육 종목군들이 이 다음 주에 강한 흐름이 좀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요일 밤 9시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여기서 못했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련 종목군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리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이 온라인 관련 종목에 대해서 다 아시고 다음 주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의 일요일 저녁 온라인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뭐 요즘에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뭐 성장주가 올라갔다가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다가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 주식을 사야 될지 이쪽 주식을 사야 될지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쫓기실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보고 지금 또 미국의 뭐 바이든이 당선인이 됐긴 됐지만 트럼프가 불복을 하고 있다. 뭐 여기에도 사실 너무 우리가 이 물 건너 나라의 이슈까지 너무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된다. 저는 내년에 결국 상승할 종목은 그런 종목은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고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결국 게임 체인저는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양시장 다 합쳐서 1조 4천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합쳐가지고도 5조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외국인들이 결국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왜 살까요? 내년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이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섹터인가, 어떤 종목인가 거기에 맞춰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지금 내가 외국인들이 사는 게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뭐 올라가는 종목 샀더니만 다음날 떨어진다. 정말 이 전략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쨌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또 무료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3시 30분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종목들 사시면 좋을지 제가 업종에 대해서 전망들 하나하나 그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그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 속 시원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맛의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2021년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그 종목과 전략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는 잠시 후 2시에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시 반 시간에 다시 오시면 되시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